네, 잘 쉬셨나요? 우리 아까 시간에 이어서 그럼 두 번째로 보존이랑 치주 파트의 상병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존에서 사실 이제 직위충전처치랑 충전처치는 선생님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상병명을 잘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잘 알고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입력을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위충전처치랑 충전처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직위충전처치는 당일에 바로 손을 대서 치아의 충전까지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식이나 혹은 파절, 마모가 관련된 상병밖에 거의 대부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손을 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병명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충전처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앞전 내원에서 이미 치아의 치료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됐을 때 충전처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앞단에 진정처치, 치수복조 혹은 근관치료 같은 치아의 선행진료들이 오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처치는 대부분 앞에 진료의 상병을 끌어오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제가 이제 직위충전처치랑 충전처치 나눠 놓은 것처럼 직위충전처치에서는 우식사유 혹은 파손된 치관을 수복한다든지 치관을 수복하는 걸로 안 끝나고 만약에 더 파절이 일어났다거나 더 문제가 됐으면은 근관치료로 이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발치가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손된 치관 수복으로 당일에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금 깨진 정도의 상병인 범낭질만의 파절 혹은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정도의 상병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치경부 마모라 아니면 교합면 교모가 심하신 경우에 우리가 또 충전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 기타 명시된 치아의 마모 그리고 교합면의 생리적인 마모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충전처치는 앞에 진정처치나 치수 복조가 왔다면은 대부분 우식이나 파절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관치료 이후에 코어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근관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K04 혹은 K02와 관련된 상병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위충전처치는 당일에 필링을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들 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충전처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진료가 연결돼서 상병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직위충전처치는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안 하시는데 보통 충전처치를 할 때 앞단의 진료를 깜빡하시고 이제 다른 치아막 치료하다가 충전할 시점이 됐을 때 굉장히 새로운 상병을 적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충전처치를 넣으실 때는 앞에 뭐 했지? 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각감인 처치랑 교합조정술 상병명 한번 알아볼게요. 지각감인 처치는 아시다시피 치아의 시린 부위에 우리가 지각감인 처치제를 도포하는 술식이죠. 그래서 종류에는 간단과 복잡 뭐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실 텐데 행위 난이도랑 상관없이 동일한 상병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상아질 그리고 기타 명시된 치아 마모, 국소속 치은 퇴축 이런 것들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모 정도의 상병이 되면은 충전이 들어간다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모 상병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사실 그 정도 깊이 패인 거를 지각감인 처치만으로 종료한다라는 게 좀 상식선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상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소적 치은 퇴축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자연적으로 내려가면서 치근이 드러나서 시리신 분들이 있죠. 그 경우에 지각감인 처치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국소적 치은 퇴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적 치은 퇴축 사용하면은 삭감 안 되나요? 물어보신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적용을 해본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합조정술 같은 경우에는 교합과 관련된 상병명, 그래서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들도 이 상병명을 가장 많이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외에 뭐 원심교합, 근심교합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원심교합, 근심교합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교합 조정을 넣기에는 이 청구를 넣는 진료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교합이 안 맞아서만 교합 조정술을 하느냐? 그거 말고도 치주가 안 좋아서 치열이 틀어지면서 해주는 경우, 혹은 치아의 통증 때문에 교합을 살짝 낮춰드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만성 복합 치주염이나 가역적 치수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각감인 처치 나를 청구할 때 조금 주의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는 지각감인 처치 가랑 나를 구분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제품을 사용했느냐가 구분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각감인 처치 가에는 사용한 제품명을 굳이 기재를 안 해도 되지만 지각감인 처치 나에는 사용한 제품명을 기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각감인 처치 가에도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가에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청구를 내역 설명을 안 달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달고 달아야 되는 것들만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문구만 심플하게 넣을 수 있도록 좀 청구 작업을 간소화하는 게 필요한데 굳이 지각감인 처치 가에는 내역 설명을 안 달아도 문제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건에만 달아준다라는 개념에서 지각감인 처치 나에만 내역 설명을 달아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상아지를 사용해서 지각감인 처치 나를 입력한 화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존 치료 그 외에 상병명이 얘만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우식 치료 목적으로 레진 필링을 했을 때, 광중합형 레진 필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전산심사에서 무조건 K02로 시작하는 상병명만 받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상병을 넣으시면은 무조건 심사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K02로 시작하는 상병명 중에서 이제 제가 3가지 뽑아봤는데요. 상아질의 우식증, 시멘트질의 우식, 기타 치아 우식 이 중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아질의 우식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치면열구 전색수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Z29.8을 넣으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치면열구 전색의 상병명은 가장 적절한 거? 우식을 피한 거니까 우식상병인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Z29.8이다 라고 그냥 단정 지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관치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응급근관 처치를 살펴볼 건데요. 응급근관 처치는 아시다시피 발수 전에 급성 치수염 증상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치수각 내에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압력이 높아지면은 통증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이 증상을 없애주려면 어딘가에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낮춰주는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응급근관 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아에 똑같이 구멍을 뚫었는데 왜 일반적인 치수관 개방은 보통 처치고 치아에 증상이 있을 때는 응급근관 처치인가요? 이 부분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이 개념 자체를 못 잡고 이땐 왜 응급근관 처치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거 보통 처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약간 언급했던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응급근관 처치랑 보통 처치의 차이점은 사실 시술적으로는 비슷해요. 둘 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관치료 전에 치수관 개방을 시행한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리고 발수가 완전히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부 치수를 제거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수가 완전히 진행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액세스 오프닝을 해서 근관 입구까지 들어간다든지 혹은 치아의 이 압력을 낮춰줄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까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근관치료 과정에서 발수를 당일에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다 못 끝냈어요 라고 하는 경우 혹은 오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액세스 오프닝까지만 했어요. 아니면
치수 실활제,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디펄핀 같은 제제들 있죠. 치수 실활제를 넣어놓고 다음번에 발수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그냥 보통 처치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발수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까지만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처치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급성 증상,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매우 아팠고 환자가 아침에 치과 문을 열자마자 뛰어왔다라고 하는 급성 증상이 있고 통증이 매우 심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액세스 오프닝을 했고 발수까지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응급근간 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근간 처치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3가지 상병명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절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캐날에 있는 그 발수를 모두, 그러니까 펄프를 모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치수각 내에 있는 펄프를 제거하거나 혹은 근관의 어딘가까지만 펄프를 제거하고 마무리를 해버리는 시술이죠. 발수를 완전히 안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절대 오면 안 되는 상병명이 있습니다. 즉, 근단부에 염증이 있다거나 근단의 원인이 있는 상병명이 오면 치수절단이 심사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 혹은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양, 만성 근단성 치주염,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처럼 이 치아의 뿌리 끝에 원인이 있다라는 내용의 상병이 들어가게 되면은 치수절단이 부적절한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근단부에 염증이 있으면 근관치료 발수가 들어가야지 왜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마무리를 하는 치수절단으로 이행을 했느냐? 이거는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절단은 뿌리 끝에 뭔가가 있는 상병명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근관치료할 때 사용하시는 K04.00 혹은 K04.01 혹은 K02.5 혹은 K02로 시작하는 상병명들은 괜찮습니다. 우식 상병명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치수절단은 K04.01 정도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경조직 우식과 관련된 K02로 시작하는 상병명들을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기치수 반응 검사 볼게요. 전기치수 반응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가역적, 비가역적 치수염 적용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치수의 생활력을 검사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우리 근관치료 상병명 적용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근관치료 같은 경우에는 K04로 시작하는 근관치료 상병명들 아무거나 다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근단부 농양을 나타내는 동의 없는 근단 농양이나 아니면 구강으로 연결된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양도 적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충치로 만약에 우식이 심해서 우리가 치수 치료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시면은 K02.5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을 적용하시는 게 좀 더 예쁘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충치 때문에 근관 치료를 했을 때 K02.1 같은 상하질의 우식 혹은 K02.2 시메트질의 우식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은 우식 때문에 근관치료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그냥 바로 나타낼 수 있는 K02.5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 자, 그리고 파절 때문에 근관치료 들어가신 경우에는 S02.54처럼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리엔도 같은 경우에는 K04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모두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은 염증이 있어서 다시 하게 됐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동의 없는 근단 농양이라든지 아니면 구강으로 연결된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양을 적용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엔도를 하게 됐을 때 권장되는 상병명에 보시면은 K04.7 혹은 K04.62 같은 상병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농양이 없으면 리엔도가 인정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K04.1을 사용하셔도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은 이제 리엔도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정말 근단 염증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이 근단주의 농양을 나타내는 상병명을 적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는 있다라는 점이죠. 자, 치주 치료로 넘어가서 상병명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치주 치료에서 상병명은 일단
만성 단순 치주염이랑 만성 복합 치주염 두 개를 구분하셔서 우리가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만성 단순 치주염은 일반적인 치주 질환에서 나타나는 양상이죠. 전체적으로 고릅수가 일어나는, 전체적으로 치주 질환이 천천히 일어나는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성 복합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특정 한 부위가 수직적 고릅수, 깊이 고릅수가 일어나 있는 특정 부위만 치주낭이 굉장히 깊은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 우리가 만성 복합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주가 나빠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외상성 교합이 있다든지 교합압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다른 원인이 혼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만성 단순 치주염이랑 만성 복합 치주염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제로 봤을 때 엑스레이를 대부분 찍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 저쪽 스팟만 굉장히 깊게 고릅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만성 복합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이제 치주 소파술, 치근활택술 같은 이제 치주 치료를 하실 때는 만성 복합 치주염인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치주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만성 단순 치주염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하셨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고릅수 양상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특별히 더 깊게 일어나느냐 하는 차이점이다. 자, 그리고 치주 치료에서 상병명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상병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즉 책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청구 공부 좀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외과적 치주치료 그리고 외과적 치주치료라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대부분의 책이. 자, 비외과적 치주치료에 들어가 있는 치주치료는 치석 제거랑 치근활택술 이 두 개예요. 네. 그리고 외과적 치주치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치석 제거, 치근활택술 이외에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 그다음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치은절제술 같은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과적 치주치료랑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차이가 뭐냐? 비외과적 치주치료는 상병에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주염 상병을 적용하셔야지 뭐 갑자기 우식 상병을 쓰신다든지 뭐 파절 상병을 쓰신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치주염이나 치은염이나 급성이나 만성이나 모두 두루두루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외과적 치주 치료에 해당되는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같은 시술들은 상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성 상병을 쓰시면은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만성 단순 치주염 혹은 만성 복합 치주염 같은 상병을 적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은염 상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증의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외과적 치주 치료에 치은염 상병을 쓴다는 거는 환자 상태에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꼭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외과적 치주 치료까지 들어가는 상태의 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주염 상병명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주 치료를 청구할 때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지, 급성을 적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만성을 적용하는 게 좋은지, 치주염, 치은염 둘 다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쓰시는, 가장 많이 쓰시는 만성 단순 치주염, 만성 복합 치주염의 차이점을 일단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치은염 상병부터 볼게요. 치은염은 일단 급성, 만성 두 개로 나뉘어지죠. 자, 물론 여기 있는 상병명을 우리가 치주 치료할 때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 연일의 치석 제거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경증의 염증 혹은 치석이 자주 쌓이는 부위가 있어서 그 부위를 부분 치석 제거해줬다든지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 치석 제거를 해줬다든지 경증의 잇몸 염증에 대한 처치로 진행했다든지 이런 예시 경우들의 치은염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어린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단순 만성 복합 치주염만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이고 실제로 염증이 그냥 경증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치은염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되는 연일의 치석 제거, 다른 말로는 치석 제거 나죠. 치석 제거 나 같은 경우에는 체주염 상병을 쓰시는 것보다는 치은염 상병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운 청구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주염 상병을 쓰셔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치주 치료를 연계할 치석 제거에도 어차피 치주염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연일의 치석 제거에도 치주염 상병을 많이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급성 치주염, 망성 치주염은 선생님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급성 치주염에 뭐 동의 없는 잇몸개원의 치주 농양, 그리고 있는, 그리고 급성 치주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성 치주염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만성 단순, 만성 복합 치주염, 그리고 저는 이제 종종 쓰게 되는 만성 기타 명시된 만성 치주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쓰고 있냐? 이제 초진에 루트 플레인을 부분적으로 루트 플레이닝, 즉 치근 활택술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초진에 원해 처방전이 나가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저는 이제 급성 치주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치주 치료들에는 만성 단순, 만성 복합, 그리고 기타 명시된 만성 치주염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만 치주 치료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 기타 명시된 만성 치주염은 잘 안 쓰고 있고요. 만성 단순, 만성 복합 둘 중에 환자 엑스레이를 보고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기본 진료, 파노라마, 그리고 보존, 치주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어서 외과랑 보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